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컴퓨팅 사고력 기반 정보교육 학습 도구 개발 주제의 김주아 강사연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살피고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을 살핀 뒤 이에 당사자 인터뷰, 기대 효과 및 확장 가능성, 연구 개발의 추진 및 전략 방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컴퓨터 교과 학습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레임워크는 정보 교육에서 필수적인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정보 교과의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 사고력을 주요 역량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팅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 분석 및 추상화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교과의 이러한 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정숙과 최현종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교과에서 강조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 역량 같은 핵심 역량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도구의 개발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교사와 학생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한 명의 교사가 평균 24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보교과 수업이 이론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당 수업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학습을 설계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실습 중심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생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윙의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은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는 3RS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넘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 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도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학습 도구 개발을 통해 정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교육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습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 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현장에는 이러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코드.org, 스크래치, 코디오와 같은 다양한 코딩 교육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셨던 앨리스 코딩도 활용되고 있고요. 이들 플랫폼은 초보자도 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크래치는 블록 기반 코딩을 통해 아이들도 쉽게 코딩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코드.org는 단계별 미션을 통해 프로그래밍 학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드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 작성 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등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즉,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기 전에 문제를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부터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플랫폼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교수 학습 모델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단순한 코드 작성이 아닌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정량적 목표인데, 첫째, 저희는 연구기간 동안 학습도구 이용자 수를 300명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도구를 활용하면 컴퓨팅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긍정 응답률 8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수업 방식보다 이 도구를 활용한 학습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량적 성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 목표인데, 인터뷰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도구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개발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화면에 보이는 마인드맵과 같이 발산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총 4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개발 내용을 구상했었는데요. 먼저 문제 분할 페이지는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입력하고 이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마인드맵 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날씨를 알리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라는 과제를 받았다면 이를 온도, 강수량, 미세먼지 등의 요소로 분해하여 각각을 따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인식 페이지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AI를 통해 분석하거나 학생이 직접 패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날씨 알림 알고리즘의 문제의 경우 학생은 기온이 특정 수준 이하일 때 추운 날씨 주의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상화 페이지에서는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날씨 정보를 제공할 때 꼭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추상화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문제분의 패턴 인식, 추상화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알고리즘과 코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뷰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종합설계 수업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타 학우분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확립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인터뷰를 마무리 짓진 못하였지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내주신 교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 정보컴퓨터 교사를 맡고 있는 피 선생님께서는 앨리스그룹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부산 에듀원 2.0을 사용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피 선생님은 부산 에듀원 외에는 막단히 학생들을 관리하며 실습 수업을 진행할 플랫폼이 없었으나 기존의 앨리스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플랫폼의 큰 차별점이나 효과성은 느끼지 못하였으며 또 학습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탑재하는 방식이 힘들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은 컴퓨팅 사고력 증진보다는 코딩을 통한 결과물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려면 컴퓨팅 사고가 근간이 되어야 하기에 저희의 개발 내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본 학습 도구는 웹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와 실습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AI 기반 맞춤 학습 기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관점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별 피드백 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협업 기능을 통해 학생 간 코드 리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문제 해결 역량은 물론 컴퓨팅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실습을 반복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법 학습을 넘어서 알고리즘적 사고와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협업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실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 역량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습 중심의 정보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도구는 향후 단계별 학습 경로 구성, 확장형 API 제공, 개방형 학습 생태계 조성 등의 확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추진 전략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며 추진 일정 및 협업 구조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